물체 충돌 과정에서 충돌 후 물체들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구하는 데 관련 있는 반발계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여기 물체 질량의 M1, M2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요. 속력, 속도는 V1, V2 지금 오른쪽으로 간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충돌하려면 A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B는 왼쪽으로 간다라 그러면은 V2 값, V2라는 것은 속도로 씁시다. V1, V2 둘 다 속도로 쓸 거라서 V2가 마이너스 값도 나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V2가 마이너스라고 주어지면 왼쪽이다 라고 표현할 건데 그런데 일단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속도를 가지고 두 물체가 가는데 뒷물체가 V1 오른쪽으로 가고 V2 오른쪽으로 가는 물체들의 속도가 V2가 더 빠르면 충돌을 안 하죠. 충돌을 안 할 건데 V1이 그래도 처음에 더 커가지고 중간에 충돌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충돌이 일어났더니 두 물체는 V1 프라임, V2 프라임의 속도가 돼서 각자 움직이긴 할 건데 충돌 후에 또 A가 뒤로 튕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V1 프라임, V2 프라임도 역시 속도라고 취하면서 속력이 아니라 속도라고 취하면서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다라고 그러면은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속도가 변한다라고 했을 때 우선 진공 공간이라서 특별히 공기 저항 개입하지 않고요. 어떤 다른 힘이 아주 짧은 시간에 충돌이 됐든 조금 시간이 의미 있게 길든 간에 그런 순간 동안에 물체에 다른 외력이 개입되진 않는다 그러면 두 물체의 속도가 변하게 하는 요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A가 B에게 충돌하면서 가하는 힘, 일종의 수직항력 또는 탄성력, B가 A에게 가하는 힘, 수직항력 또는 탄성력, 두 물체가 서로 주고받는 힘,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기 때문에 이런 충돌 과정에서는 각각이 받는 충격량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반드시 보존되겠네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이것도 확인해야 되지만 운동량 합은 보존이 되겠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운동량 합이 보존되니까 일단 식을 쓸 수 있는 것이 최초 M1, V1, M2, V2 두 물체의 운동량 합은 나중에 M1의 V1 프라임 플러스 M2의 V2 프라임 운동량의 합과 같다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뭐 그냥 그대로 맞는 말이기는 한데 두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의 합도 보존이 됐을까요? 운동 에너지의 합. 자, 운동 에너지 합. 지금은 특별히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 합이 보존된다면 그렇다면 두 물체 운동 에너지 뭐 식 쓰면 되는데 과연 그게 보존이 될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충돌 과정에서 소리 형태로 또는 꽝 하면서 어떤 잠깐 스파크가 일어난다든지 해서 빛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물체의 모양이 변형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또 발생해서 발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모양이 변형된다는 것 자체가 물체들의 에너지 상태가 조금 변했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두 물체의 에너지의 합은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요거는 보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운동량 합이 보존되는 거는 뭐 열 에너지 아무리 많이 나오고 소리 꽝 하고 크게 나고 물체들이 어떤 식으로 모양이 크게 변형된다고 해도 운동량은 합이 보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의 합은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일단은 운동 에너지 합도 보존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 보존되면 최초의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1의 V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의 V2 제곱 전체 해서 곱하기 2분의 1 할 거고 나중 운동 에너지 역시 M1의 V1 프라임 제곱 더하기 M2의 V2 프라임 제곱 한 거 전체 2분의 1 한 거 운동 에너지 합이 보존됐다면 이렇게 될 건데 양변의 모든 항에 어차피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2분의 1은 미리 안 써놨어요. 요게 운동 에너지 합도 보존이 된다면 나오는 식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운동량 합이 보존된다. 운동 에너지의 합도 충돌 전후의 총량이 보존된다라고 할 건데요. 이렇게 된 식들을 약간만 변형을 해봅시다. 이항을 해가지고 M1으로 묶어보고요. M1의 V1 마이너스 V1 프라임 은 M2의 마찬가지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될 거고, 요 식도 마찬가지 M1으로 좌변으로 옮겨서 묶어보면 M1에 V1 제곱 마이너스 V1 프라임 제곱은 M2에 마찬가지죠. V2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V2 제곱. 처음 속도, 나중 속도의 그 위치가 뭐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당연히 이항하니까 이렇게 되긴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그러면 좌변끼리 우변끼리 이걸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속도항이 V1 플러스 V1 프라임 V1 마이너스 V1 프라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요 부분 항도 V2 프라임 플러스 V2 곱하기 V2 프라임 마이너스 V2 이런 식으로 나타나네요. 각각의 식을 따로 쓴 다음에 정리를 하다 보니 좌변, 우변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요거 위의 식 좌변끼리 위의 식으로 아래식 나누고, 우변 역시 마찬가지로 나누기 해보니까 요 항 그대로 들어있는 거 보이고요. 그래서 좌변 두 식을 정리하면 V1 더하기 V1 프라임, 마찬가지 V2 마이너스 V2인데 아까 잘못 썼네요. 요거 나눠진 거랑 M2까지도 마찬가지 쭉 지워지면서는 V2 프라임 플러스 V2 나오는데, 이렇게만 쓰면 이게 뭐란 건지 잘 모르겠어서 나중 속도, 처음 속도끼리 모아봅니다. 처음 속도 쭉 모아보니까 V1 마이너스 V2는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 요거 괜히 한번 넘겨보면은 1은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에 V2 마이너스 V1 하면서 요거 마이너스를 여기다 빼줄게요. 자, 이렇게 되긴 했는데, 뭐 요거 분모하고 분자 둘 다 위치 바꿔서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분의 V1 프라임 마이너스 V2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그랬는데 그 값이 1이 나오게 된다면 최초의 식이 만족이 됐을 때라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된다는 거, V2 마이너스 V1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속도가 처음에는 어땠었고 나중에는 어땠는지에 대한 상대 속도, 처음과 나중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거 뭐 마이너스 플러스로 쓸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거 먼저 해도 괜찮은데요. 지금 하는 김에 이렇게 합시다. 다시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V1 2 분의 V1 2 프라임, 요거는 상대 속도, 1에 대한 2의 상대 속도, 여기서는 A 물체에 대한 B의 속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분모에는 1에 대한 2의 상대 속도, 분자에는 1에 대한 2의 속도, 처음 것분의 나중 것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하다 보면은 두 상대 속도라는 거는, 상대 속도는 A 물체, B 물체 있을 때 A에 대해서 B는 왼쪽으로 오는 것처럼 보여야 충돌하는 거였고, A에 대해서 B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야지 그 충돌 후에 멀어지는 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1에 대한 2의 처음 나중 상대 속도의 방향은 반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값이 되도록 나오면 그게 1로 떨어졌을 때가 어떻다? 운동량 합은 당연히 보존되는데 에너지 합은 에너지 합도 보존이 되는 경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물체 충돌 과정에서 처음, 이거 마이너스 조금 귀찮으면은 충돌 전 두 물체의 상대 속도 1에 대한 2 또는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와 1에 대한 2 또는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의 나중값 크기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요게 1로 나올 때가 물체들의 질량, 운동량 어떻게 되는지, 에너지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상대 속도가 처음 나중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했을 때 요게 1로 나오면 운동량은 보존되면서 에너지도 보존이 현재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요 비율이라는 것을 E라고 쓰면서 요거를 반발계수라고 부르자. 반발계수 E 값이 1이 나온다면 그러면 요거는 에너지도 보존되는 충돌이었다라고 간단하게 상대 속도의 비율만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량의 합은 보존이 되지만 운동 에너지는
합이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보존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더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반발계수라는 걸 정의한 다음에 반발계수가 1이라고 나타난다라는 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손실이 될 수도 있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확인을 해보면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 에너지 손실이 있어도 보존된다라는 건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럴 때 운동 에너지의 합이 보존이 안 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운동 에너지의 합 충돌 전에 2분의 1 mv제곱 더한 거 2분의 1 mv제곱 더한 거 2분의 1 생략했죠. 이렇게 된 게 충돌 전에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전개한 똑같은 식에서 좌변이 양수다라고 정리를 해야지 되겠네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식들도 운동량 합의 보존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에너지 합 보존에 대해서 M1 넘겨서 묶어서 이항하고 한 게 요 식이었는데 이항하고 M1 질량 양변에 그냥 묶기만 하고 하는 거였으니까 부등호 왼쪽이 더 크다라는 거 그대로 따라가게 되겠죠.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났다면 하는 거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요 된 거 좌변 우변 어차피 같은 거니까 나누기 해주면은 역시 정리된 것들 똑같이 따라가서 요것도 좌변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V1, 2, 이항 하는 거 덧셈 뺄셈이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계속 바뀌지 않고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요게 의미하는 바는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다. 그게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건데 요거 나중 상대 속도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V1, V2, 프라임들 이런 것들을 속도로 쓰고 있으니까 일단은 오른쪽 방향일 때 속도 값은 플러스가 나온다라고 합시다. 상대 속도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일 때 플러스가 나온다라고 그런다면은 자, 오른쪽에 있던 B에 대해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 어떻게 돼요?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 A가 다가오는 게 B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B에 대해서는 A의 상대 속도가 오른쪽 플러스다라고 할 수 있겠고 충돌 후에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그러면은 충돌 후에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라고 하면은 충돌했으면 둘은 멀어져야 되는 거니까 A가 충돌 후에 뒤로 간다고 하더라도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나중값은 B는 오른쪽으로 가네. A에 대한 B의 나중성 상대 속도는 플러스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플러스 값으로 계산되는 충돌 전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 크기 되겠죠. 요거는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나중값의 크기라고 나올 건데 그러면은 이게 둘 다 양수값으로 취급할 수 있으면서 충돌 전 상대 속도의 크기보다 충돌 후 상대 속도의 크기는 작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반발계수라는 것을 두물체의 충돌 전 상대 속도의 크기, 충돌 후 상대 속도의 크기의 비율이라고 하면은 충돌 전보다 충돌 후의 상대 속도의 크기가 더 작아졌으니까 요 값이 이 값이 1보다 작아지겠다. 이 값이 1보다 작아지겠다. 일단은 0보다는 클 거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상대 속도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1. 충돌 전후 똑같느냐? 그러면 에너지도 어차피 보존될 거다. 그리고 요럴 경우는 에너지 손실이 있을 거다. 손실이 아무튼 있을 건데 이러한 경우를 비탄성 충돌이라고 한다. 비탄성 충돌이라고 해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요 딱 하나의 경우 말고 반발계수가 상대 속도의 크기 비가 0.1, 0.5, 0.7, 0.75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들 아무튼 손실은 다 있을 거다라고 그랬을 때 요걸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면서 앞에서 부등호 보면은 요거보다 이게 심하게 작을수록 충돌 전 에너지보다 충돌 후 에너지가 심하게 작을수록 요 부등호 따라가는 거 요거는 그냥 등호니까 놔두고요. 요거 심하게 작을수록 심하게 작다. 충돌 전 A와 B의 상대 속도의 크기보다 충돌 후 상대 속도의 크기가 많이 작아질수록 에너지 손실은 더 크게 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반발 계수가 0에서 1 사이면 에너지 손실이 있긴 있는데 에너지 손실이 크면 클수록 0에 가까워지겠다, 1보다 더 작아지겠다라는 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